네, 늘 그랬듯 인사는 공손하게 손공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2주 만에 만났어요. 예, 뭐 지난주 윤상준 대표가 나온 방송은 잘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역시 말을 잘하더군요. 예, 본인 건 안 보시고 늘 예, 다른 분 방송만 보시잖아요. 예, 아니 이학범 대표가 또 그렇게 한 주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저희는 또 새로운 색깔의 위클리벳을 또 시청자분들이 만났어요. 네, 예.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게 그 강아지 공장을 필두로 해서 그 동물보호법 개정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딱 좋은 시기적절한 주제를 잘 한 것 같아요, 지난주. 예, 그래서 본인은 오늘 시기적절한 주제를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 이 녹화한 날 기준으로 네. 지금으로부터 약 4시간 전에 있었던 발표됐던 대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오늘 녹화한 날 기준으로 오늘 오전에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해가지고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10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는데 그 대책 안에 반려동물 산업 관련된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 깜짝 놀랐어요. 예. 보셨죠? 기사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그 내용이 정말 다양하게 담겨 있는데 오늘은 그거를 두 번으로 나눠서 반려동물 좀 산업과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에 관련된 거 한 주. 다음 주에는 동물병원과 의약품 유통에 관련된 거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보통 이렇게 정부에서 뭐 3개년 계획, 투자 활성화 대책, 뭐 신산업 육성 중심으로 이런 그 제목 붙어서 기사들이 나오면은 잘 안 보게 되는데. 네, 그렇죠. 이게 너무 방대한 얘기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실은 동물 관련해서 보통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또 동물병원과 관련된 얘기들이 있어서 저는 좀 반갑기도 했고 이 정부가 또 수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여러분께서는 다 안 보셔도 됩니다. 우리 이학범 대표가 자세히 다 전달해 드릴 겁니다. 자세히 안 하려고 그러는데 짧게 어쨌든. 네. 그러니까 이게 목표가 이제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좀 초점이 맞춰졌어요. 이번 10차 대책에서는. 그래서 그 신산업 육성할 때 134개 과제를 발표했는데 그중에 추진과제 대표적인 5개의 반려동물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할랄과 코셔, 부동산, 스포츠 산업, 가상현실 거기에 또 하나 이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들어간 거거든요.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반려동물이 사실 담겼다라는 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반려동물이라는 분야가 더 이상은 그저 뭐 반려동물들을 키우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닌 게 돼버렸고요. 더불어서 좀 전문적으로 무언가는 이제는 체계가 좀 갖춰지고 사람들의 관심이 조금 더 높아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정부가 봤을 때 이런 대책을 지금 마련하는 목적이 어떤 투자랑 일자리 창출에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기회를 반려동물 산업에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나요? 근데 산업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니고 약간 동물 보호 관련된 내용도 좀 있는데 첫 번째로 발표된 게 이제 역시 강아지 공장이 이슈가 역시 크게 됐는지 동물 생산업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진짜 하겠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책이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현황이 먼저 나오고 현황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고 이거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대책이 소개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현황 뭐 다 아시죠? 지금 뭐 반려동물 생산업자들이 대부분 미신고 상태로 되어 있고 또 지금 신고제로 전환이 돼 있지만 뭐 신고된 데가 10%도 안 되고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이제 뭐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우리가 다 아는 방법대로 해결합니다. 일단은 반려동물 생산업을 허가제로 바꾸고 대신에 지금 당장 허가제로 바꾸어서 시설 기준을 강화해버리면 기존에 하시는 분들은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예 기간을 좀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예로 2년을 들었는데 2년간의 유예 기간을 주고 그 기간 동안에 노력을 해서 이걸 따라오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이제 자금을 지원하거나 시설을 지원해서 따라오게끔 양성화를 시키는 거죠. 그런 계획이 하나 담겨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생산업자들한테만 허가제로 바꿀 테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바꿔라 이게 아니고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같이 끌고 가기 위한 노력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다른 허가제 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해요. 축산업 허가제도 지금 단계별로 하고 있는데 그 작은 영세한 농장들은 못 따라오잖아 한 번에. 그래서 대규모 농장부터 하고 조금씩 해서 소규모 농장까지 할 때 하면서 기간을 두면서 하면서 유예 기간 동안에 막 지원을 하거든요. 따라오게끔. 근데 그렇게 해서도 못 따라오면 이제 사업을 접어야죠 그때. 네, 자 허가제로 바뀐다. 생산업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생산업과 얘기하면서 항상 동시에 같이 얘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 경매업이죠.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네, 그분의 얘기가 있는데 일단 그 전에 생산업 얘기 좀만 더 하면 일단 신고제인데 지금은 신고하지 않으면 이제 1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이거를 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축산업에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축산법에는 그 정도 수준까지 좀 올리려고 하는 추진도 같이 있고요. 처벌 규정도 강화하겠다. 그렇죠. 그다음에 반려동물의 범위가 지금은 이렇게 딱 돼 있거든요. 반려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 고양이, 토끼, 패럿, 기니픽, 햄스터. 근데 여기에 이제 조류, 파충류, 어류까지,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까지 좀 보호 범위 집어넣겠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 다음에 이제 경매장으로 가잖아요. 근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동물보호법에 있는 동물 관련 사업에 경매업이 없어요. 동물 생산업, 수입업, 판매업, 장매업 이렇게 4개인데, 그러니까 경매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실제 판매하는 건 아니고 자리만 마련해 주는 건데 판매업으로처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물 경매업을 별도로 이제 아예 신설을 하고 아예. 그러니까 업종을 하나 늘리는 거죠. 동물보호법에 동물 관련된 사업을.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늘린 다음에 어떤 것들을 하면은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실 경매장에서도 문제가 되게 많잖아요. 막 물건처럼 취급하고 막 대충 막 건강하지 않고 그냥 보여주고 그냥 판매하고 막 경매 버튼 눌러가지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 방송에도 소개가 됐어요. 일본 사이타마 경매장에서는 모든 경매되는 이 반려동물들이 수의사가 일일이 건강검진을 다 해가지고 수의사의 건강검진을 통과해야만 이제 판매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판매가 아예 안 돼요. 당연히 그러니까 뭐 일령 검진, 일령 체크도 같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집어넣겠다. 이런 내용이 좀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약간 좀 걱정되는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 판매업 등록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저희 지난번에 네. 이게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악을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하는 거 소개해드렸겠지만 거기에 대표적인 게 이제 온라인 판매 금지하는 게 들어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정부가 이 반려동물 쪽을 바라볼 때 보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있지만 확실히 이건 지금 산업 쪽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투자 활성화 대책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판매를 통해서라도 좀 판매량이 늘려야 산업이 커지지 않나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좀 그냥 무조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겠다라고만 한 건 아니고 대신에 이제 반려동물 운송에 대해서 별도 기준을 좀 아마 마련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할 때 그 동물복지 축산 차량이 있거든요. 그 어떤 운송 기준을 맞춘 차량이 뭐 있는데 그거에 준해서 온라인 판매를 하더라도 운송 과정에서 좀 동물 복지를 지키게끔 하겠다라고 이제 써놓은 것 같은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 4사분기에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또 되게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잘 넣은 대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개체 관리 카드를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제대로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현재는 동물을 생산하시는 분 또 판매하시는 분들이 이 개별적으로 개체 관리 카드를 기록하게 돼 있거든. 그냥 수기로. 근데 뭐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사실은. 사실은 기록 안 된 네. 개체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에 쓰는 것도 이런 것만 쓰면 돼요. 축종, 생년월일, 털색, 뭐 거래 기록, 뭐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이 적혀 돼 있는데 거기에 사실은 이 내가 예를 들어 판매업을 기준으로 하면 누가 팔았는지를 적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책임이 되게 덜한 거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누가 생산했는지도 없고 누가 판매했는지도 네. 없고. 그러니까 개체 기록 카드에 얘가 뭐 축종, 뭐 색깔 이런 거는 적지만 언제 태어났다 적지만 내 이름을 안 적는 거죠. 아니 하다못해 그 농산물에도 그 이력 관리가 되잖아요. 네. 예, 생산자 사진까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네. 이게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참 이 부분에 있어서 미흡했구나라는 걸 또 한번 그렇죠. 느껴지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생산업도 이제 허가제로 뭐 지금 신고제지만 허가제로 받고 기존의 나머지 사업들은 다 등록제로 돼 있기 때문에 등록번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개체관리 서식에 이 판매업자의 등록번호랑 연락처까지 다 집어넣어서 이걸 온라인 시스템으로 등록화 시켜서 동물을 살려는 분들이 그 온라인에 접속해서 이 개가 누가 생산했고 누가 판매한 거구나라는 거 다 추적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한 이제 TF팀을 구성해서 이걸로 또 계획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동물 관련 사업 중에 동물 장묘업이 있는데 지금 전국에 뭐 폐업도 많고 그래서 정확히 모르는데 한 10개가 채 안 될 거예요. 근데 다 사설 동물 장묘 업체인데 이거 이용률이 생각보다 높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반려동물 사체가 발생하면 이제 죽은 다음에 처리하는 방법이 막 흔히 땅에 묻어두시니 사실 이거는 불법이에요. 불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안타깝지만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쓰레기처럼 버리던가 아니면 아예 차라리 그냥 동물병원에서 의료 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게 동물병원에 아예 드리던가 아니면 이 동물 장묘 업체를 이용해서 제대로 화장을 해야 되는데 이용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나서갖고 대표적으로 경기도에서 그걸 하려고 했거든요. 지자체에서 나서서 공공의 장묘 시설을 만들어서 관리도 제대로 하고 일반 보호자들도 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부담 없이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축물 용도에 동물 장묘업이 없는 거죠. 건축법에 동물 장묘업이란 시설이 항목이 없기 때문에 이걸 묘지 관련 사람 묘지 관련 시설로 등록을 해야 되는지 사람 장례 그 장묘 업체로 등록을 해야 되는지가 애매했는데 그래서 이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가지고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 동물 장묘업을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지자체나 어떤 민간 다른 데서도 동물 장묘 시설을 잘 건축물 용도에 맞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것도 담겨 있고요. 그러니까 반려인들이 지자체에 요구를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그것들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장묘업과 관련된 근거를 이제는 마련하겠다. 신설하겠다. 네, 건축법에다가. 예. 그다음에 이제 유기동물 관련된 내용도 담겼는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동물 등록이 굉장히 밀이 떨어지고 있고 그렇죠? 하셔야 된다니까요. 네. 예. 아마 위클립의 시청자분들은 다 하실 테지만 사실 이게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까지 아직까지 인식이 다 안 퍼져 있어서.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 관련된 에티켓을 또 높여야 돼서 저희가 막 캠페인도 많이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반려동물 관련된 뭐 에티켓들, 뭐 이웃에 대한 배려, 인식표, 목줄 착용, 뭐 평생 책임, 등록해야 된다, 배설물 수거해야 된다 이런 포스터로 이미 나간 적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더 열심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플렛을 제작 홍보해서 유기동물 억제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 작년 얼마 전 짚었잖아요. 위클립에서 이거 예산이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동물보호 관련된 예산 1년에 13억인데 40억 올렸다가 잘려갖고 13억 됐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일 크게 잘린 게 바로 이런 홍보 예산이잖아요. 2억인가 올렸는데 다 잘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려면 사실 예산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좀 있으면 또 이제 예산 막 할 텐데 이런 계획이 정부 투자 활성화 관계부처 합동으로 담긴 계획인 만큼 이번에는 이런 걸 위해서 예산 확보가 좀 동물보호 예산 확보가 돼야 된다. 그리고 반려인들이 이런 생각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려동물이 나한테는 자식 같은 그런 존재지만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한테는 때로는 위협이고 공포의 대상일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 하에서 반려동물과 항상 행동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행동을 하셔야 돼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리플렛 홍보 말고 사실은 그 예산을 올렸을 때 잘리기 전에 TV 캠페인, TV 광고, 공익 광고 하겠다라고 들어갔었는데 예산 잘리면서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이게 여기에 들어간 만큼 올해 동물보호 예산 세울 때는 좀 그런 게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농식품부 예산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다 잘랐습니다. 예, 항상 그렇죠. 네. 이게 관계부처 합동이기 때문에 기재부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고 네. 동물을 유기한 사람한테 사실 처벌 조항이 지금 있는데 이게 100만 원 이하 과태료인데 이거를 거의 뭐 강화하겠다는 건데 예로 든 거는 300만 원 이하 아예 벌금으로 꽤 그냥 강화를 하겠다. 이제 정말 버리는 사람도 처벌을 제대로 하겠다. 이제 이런 의지가 담긴 거고. 네, 그다음에 동물보호 시설이 사실 지금 별로 없어요. 동물보호 센터가 사설 우리 동물보호소는 뭐 추정도 안 되고 사실은 지자체 유기동물보호소가 307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도 뭐 직영이 10%도 채 안 돼요. 위탁하고 있는데 위탁하는 것도 제대로 안 들어가는 것도 많고 되게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1000마리 예를 들어서 1000마리 이상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하는 지자체에는 동물보호센터를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서 제대로 된 센터가 만들어지게끔 지원하겠다. 뭐 그런 계획도 담겨 있습니다. 사실은 유기동물이 발생이 최소화되는 게 가장 좋은데 그만큼 그 반려동물 저희가 산업 뭐 육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마구잡이로 그렇게 시장을 무조건 키우자라는 얘기보다는 조금 신중해져야 된다는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반려동물 관련된 별도법이 없어서 항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근데 특히 이제 개식용 관련돼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그래서 반려동물 관련된 별도의 법을 만들겠다. 뭐 이제 가칭이긴 하지만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라고 이제 되어 있어서 현재 동물보호법에 있는 반려동물 관련된 보호 규정을 이걸로 집어넣고 거기 이제 산업 관련된 거를 신설해가지고 반려동물 법을 만들겠다 이제 이런 계획이 담겨 있는데요. 사실은 뭐 이 반려동물 보호와 이 산업 육성이 사실은 같이 갈 수 있지만 충돌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법에 한 번에 담길 수가 있을지 약간 의문이 되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반려동물 관련 그리고 반려동물 보호 관련 동물 보호 관련 그리고 산업 육성 관련 업무를 또 같이 전담하는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하겠다. 저희가 맨날 동물보호과 농식품부 안에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거기 아마 동물보호만 해서는 과를 만들기 어려웠는지 관련 산업 육성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전담 조직을 만들겠다 이제 뭐 어떻게 되어 있고 거기 이제 계획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소비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직접 재원을 좀 내서 독일에 동물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가지고 그 출원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관련된 일들을 하겠다 뭐 이런 계획도 담겨 있습니다. 네.
뭐 내용은 다 말씀을 하신 건가요? 네, 동물병원이랑 뭐 의약품 관련된 수의사 관련된 얘기만 빼고 다 말씀드렸어요. 네, 저희가 이런 얘기 나올 때 대다수의 국민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그냥 정부가 알아서 잘 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동물 방송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동물 관련해서 내용들에는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더불어서 그냥 단순히 잘 알아서 해주겠거니 믿거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 의식을 저는 먼저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한테는 자식 같은 존재지만 또 반려인이 아닌 분들한테는 또 다른 의미일 수 있거든요. 더불어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금 산업적인 측면의 이야기들. 예. 근데 저는 이거보다는 저희가 위클리 벳을 통해서 꾸준히 드리는 말씀이 전체적으로 우리 동물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의식이 많이 개선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뭐 반려인들만 반려동물 이뻐하고 좋아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 산업만 커지고 시장만 커져서 될 문제가 아니라 뭐 반려인이든 아니든 간에 전체적으로 동물을 생명으로서 바라보고 그 생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국민 전체가 좀 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어쩌면은 오늘 저희가 드린 말씀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왜 생명을 자꾸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까? 네, 그 문화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산업 육성을 이렇게 정부가 대책이나 뭐 법적 근거 이게 지원 대책으로 앞에서 끌어가는 게 아니라 이 동물 키우시는 분들의 어떤 동물 보호 인식 같은 걸 조금씩 개선을 해서 밑바닥부터 질적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발전시키는 게 속도는 느리더라도 더 맞는 방법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네, 뭐 괜찮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 예, 제가 최근에 저희 집에서 그 부산 집에서 네. 강아지 키우잖아요. 네. 그 아이가 이제 나이가 많아지니까 조금 이제 외모도 변하고 약간 모든 병도 생기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사실 가족들의 관심이 살짝 줄어들더라고요. 오히려 관심이 더 많아져야 되는 시점인데 그 가족들의 관심이 줄어드는 걸 보면서 우리 가족도 역시 너무 이쁜 거에만 치중해서 반려동물과 함께 했었구나라고 저 스스로도 반성 많이 했거든요. 예, 사람 아이를 키우는 것만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일 신중하셔야 되고요. 책임감을 엄청 가지셔야 되는 일입니다. 더디 가더라도 제대로 가야 된다는 건 반려동물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일일 것 같습니다. 자, 위클리벳 황당무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